네, 자,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키움증권의 유동원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유동원 이사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정말 우려와는 다르게 좀 강하게 상승했었는데 네. 최근에 좀 부진한 이유,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네, 가장 간단한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말에는 아시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대세 하락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그때가 바닥을 잡고 지금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2달 반 만에 3월 1일 날 고점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네. 17.3%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한 지난 2달만 놓고 보면 네.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을 11.7%나 상승을 한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난 2018년하고는 완전히 좀 대조된 그런 분위기죠. 네. 2018년에도 1월 달에는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6.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다가 그 이후에 연말까지 마이너스 15%라는 아주 나쁜 성적을 보여줬었고 연초 대비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9.7%의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벌써 2달 넘게 지났고 네. 3달째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 어느 정도 좀 쉬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워낙 저평가 현상 그리고 또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수를 상승시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경제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증시가 다시 큰 폭의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초에 계속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워낙에 좀 저희가 올라가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좀 올라가는 걸 다시 좀 기대를 해볼 만한도 한데 경제 지표들이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사실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좀 네.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몇 가지 좀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주에 이제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법 그렇죠. 불거졌었죠. 네. ECB의 드라기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유럽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2.8% 성장하던 것이 큰 폭 하락해서 네. 지금 이제 1.1% 성장률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올해의 전망치인데요. 이게 1.7%를 전망했었는데 대폭 낮춰 잡아서 네. 1.1%로 앞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이제 LTRO라고 해서 네. 양적 완화를 9월 달에 다시 또 시작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한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도 인민대에서 전망치의 전망을 낮췄습니다. 올해 원래 6.5% 전망을 하던 것을 목표치를 지금은 이제 레인지를 주면서 네. 6에서 6.5% 정도로 낮춰 잡았습니다. 또한 지금 수출 증가율이 나왔는데 2월 달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수치가 확 떨어졌네요. 네, 마이너스 20.7%니까 네. 원래 예상치가 마이너스 5% 정도 됐었는데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특히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마이너스 28.8%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지금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전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 해서 연초에 긴 연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나쁜 것도 인정을 하지만 네. 그래도 숫자가 좀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게 좀 걱정스러웠고요. 또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숫자가 나온 것이 이제 2만 증가입니다. 원래 예상치가 18만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2만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들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좀 했고요. 여기서 또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경기 선행 지표가 아직까지도 바닥을 잡지는 못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가긴 어렵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 것은 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나온 그래프들을 보니까 2월 들어서 그래프 수치가 뚝뚝뚝뚝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유럽도 경기 불안감이 나오고 중국도 수출입 지표 안 좋게 나오고 미국도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측 기관들이 예측을 하는 것처럼 글로벌 대세 하락, 글로벌 경기 대세 하락 그걸 좀 걱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펀더멘탈입니다.
미국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것이 있고요. 또 특히 미국의 소비자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취업자 수가 많이 늘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놓고 보시면 역대 최저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8%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보통 4% 이하라면은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취업자 수가 너무 많이 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고용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지금도 같고요. 완전 고용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임금 상승률이죠. 네.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되는데 지난달에 큰 폭 반등을 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0.4% 증가를 했고요. 작년 동기 대비로 계산하자면 3.4%나 됩니다. 그래서 전달에 3.1%보다 더 높아졌고 네. 전망치인 3.3%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 2008년도, 2018년도에 지금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터졌을 네, 때, 그랬었죠. 네, 이때의 임금 상승률은 겨우 2%대밖에 되지 않았었기 그래요? 때문에 네. 지금 올라간 폭이 1%포인트 이상이나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할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소매 판매 숫자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네. 있죠. 그 이유는 지금 계속적으로 무점포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부분, 또 뭐 자동화의 가속화 부분, 자, 이런 부분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지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증시가 하락장으로 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의 펀더멘탈 자체가 좀 튼튼하기 때문에 글로벌 대세 하락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좀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지만 글로벌 경기도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우선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결국 통화 정책 부분, 경제 정책 부분이 상당히 그쵸?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 연준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의 변화를 요의주시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경기의 고점이 형성이 되는 구간, 경기 사이클의 고점이 형성이 되는 구간에는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가죠. 네. 그래서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화가 전반적으로 긴축이 일어나면 이제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기에 테이블에도 나와 있지만 네. 통화 확장의 시작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이런 구간에는 이제 경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조가 또 바뀌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를 이해하다 보면은 작년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네. 작년 보시면은 통화의 긴축 강도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고점이 작년 2, 4분기에 네. 나타났었고요. 맞아요. 그런데도 4, 4분기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으니까 네. 계속 긴축으로 갔고 경기 둔화를 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중요한 점은 이제 올해 들어서 완전히 그 스탠스가 다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통화 확장 시기의 시작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하는 부분을 보시면 네. 당연히 지금 ECB가 네. 금리 안 올리겠다 얘기했고 얘기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에 또 양적 완화 얘기까지도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미국도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하고 있고 네. 대차대표 축소는 없다 얘기 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통화는 확장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부분은 도대체 경기가 저점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또 뭐 형성이 될 것이냐 하는 네. 부분이 되겠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밸류에이션은 어떠냐, 얼마나 싸냐, 비싸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찍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면 경기 바닥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더 중요한 부분은 밸류에이션인데요. 아직 바닥은 안 온 거고요. 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에 네. 너무 싸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선진국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 그래요? 있고요. 네.
또한 신흥국 숫자를 놓고 보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21%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하락폭이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경기가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다시 상승하느냐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것이 네. 일어나게 되면은 경기가 바닥을 잡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증시가 다시 큰 폭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유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좀 쉬어가는 장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쉬어가는 장이다라고 보고 계시면서 아직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저희가 좀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투자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자, 제가 지지난주에 나와서 계속 네.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 네. 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하단을 6% 이상으로 잡았고요. 또 여기서 가장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해 종합 지수가 저희는 1년 내지 2년 동안에 4,000에서 4,5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을 지수가 어디냐? 심천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심천 지수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IT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요. 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 보입니다. 네. 또한 과거에 미국의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나스닥이 280%나 상승했던 것을 계산한다면 네. 심천 시장의 상승 여력은 아마도 상해 종합의 2배 내지 4배 정도 될 것 그래요?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열려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렇다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ETF를 활용하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3147이나 네. 3173 등이 있고요. 또 치넥스 25675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투자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나스닥도 같이 상승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제 중국 시장의 매력을 얘기해 주시면서 관련된 이 투자 방법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 봐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움증권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 이 글로벌 시장 상황 분석을 해보고 아직까지 매력이 높은 중국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